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8월 20일 관심 종목 브리핑 영상입니다. 자, 최근 지수가 굉장히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더욱 안 좋았죠. 코스닥 3%, 코스피 2%, 낙폭이 최근래에 들어서 가장 깊은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아마도 최근에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특히 개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시장이 불편하죠. 아무래도 지수가 굉장히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다 보니 당분간 특히 지수의 상승 구간을 이끌어 가려면 거기에 걸맞는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그런 모멘텀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하락, 코로나 확산, 테이퍼링, 오히려 악재만 겹겹이 쌓여 있는 느낌이죠. 당분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면서 타이트한 매매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종목도 어떤 업종도 지수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지수 눈치를 보면서 매매 선택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낙폭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그동안 오랜 기간 이어왔던 이 상승 추세 이탈을 했다는 차트 모습이 눈에 보이시죠? 당분간 이런 차트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건 우상향 가능성보다는 하락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줄어든 거래 대금, 글로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주가 하락을 좀 예상을 하시면서 지수 하락을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특히 외인들, 기관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연속적인 매도세가 눈에 거슬리죠. 어느 정도 집 나간 외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면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한없이 원웨이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빠질 때 빠지더라도 반등이 나오면서 빠져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보조지표 중에 RSI 어느덧 30부근,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그런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부근에서 과매도 과매수 구간에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온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는 좀 낙폭이 좀 깊게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포인트로 좀 접근이 가능해 보이고요. 단기 반등을 이용한 매매 기법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공포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아직은 그 공포 구간이라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현금이나 비중 조절을 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좋은 종목을 눈여겨봤던 좋은 종목, 비쌌던 종목을 지수 때문에, 지수 덕분에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어떤 누구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최근 시장 흐름 자체가 썩 만족스러운 시장은 아니었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신경 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포트는 바로 현금이란 말씀도 자주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현금이죠. 현금을 잘 비축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종목들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지수가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눈 뜨고 당하고만 계시지 마시고 내가 살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생각보다 지금의 지수 하락은 어쩌면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저는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런 기회를 좀 여러분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좀 제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는 건 맞지만 자, 주식시장이란 게 다 이런 겁니다. 마냥저냥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죠. 올라가는 순간에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건강한 조정을 좀 잘 받아야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갖고 기다려 보신다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코로나 확산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들이죠. 자, 호재도 반복이 되면 그 강도가 약해집니다. 악재도 마찬가지죠. 반복적으로 악재를 터뜨리면 그 강도는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 악재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의 지수 하락이 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또는 최근에 코로나, 환율 이런 문제로 단순히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대비해서 우리는 그 사이 좋은 종목, 최근 시장 흐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했던 종목들, 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밀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잘 추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또 좋은 매수 타점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 뭐가 있죠?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지수가 하락은 이어지는데 얘네들은 떨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총이 어마무시한 종목들이죠. 자, 카뱅, 아름다운 수급 보이시나요? 기간 외인의 양매수, 연기금 수급.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죠. 최근 시장을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 거래대금, 기간 외인들의 아름다운 수급. 최근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면 이 종목을 매매 안 한다면 이상하겠죠. 단타든 스윙이든 매매 관점, 타점을 좀 공부해 보신다면 좋은 기회 먹거리를 줄 겁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마찬가지죠. 다만 카뱅보다 상승률도 높았고요. 재료 연속성의 그 수급의 연속성은 눈에 띄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1호 백신의 기대감, 시장에 광기가 몰려있는 종목이죠.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수가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조정을 받으러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인데도 이런 높은 구간에서 계속 시세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더군다나 양매수까지, 연기금 수급도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무조건 1순위로 카뱅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봐야 될 종목, 최근 시장이라면 더더욱. 자,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큰 테마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시장 지수 대비 강했던 테마, 그런 테마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남아있는 재료가 있는, 일정이 있는 테마로 공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대북 관련 테마 볼까요? 한때 힘이 굉장히 셌던 테마이죠. 하지만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이어지면서 대북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깊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이번 주에 완료가 되면 아마도 인도적 지원 이슈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재료가 동반이 된다면 굉장히 고점 대비 하락폭이 깊었던 만큼 재료 일정이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있다면 탄력 있는 움직임이 가능하겠죠.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조비, 조화제약, 최근 대북 관련주 대장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 관련주 신원,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고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또 좋은 공략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자, 메타버스. 자, 원전 테마랑 마찬가지로 특별한 재료 일정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무슨 재료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원전 테마는 올 2021년 한 해는 무조건 봐야 될 테마죠. 워낙 강했고요. 앞으로도 재료가 계속 엮일 가능성이 높고요. 중간중간에 뭐가 나올진 모르지만 그만큼 강도와 관심도가 높은 테마. 다만 이 테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지수가 하락폭이 깊어진다면 어디까지 같이 밀려 내려갈진 모르고요. 재료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테마는 강하긴 하지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된다. 분할 매수 폭을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더 큼직큼직하게 가져간다면 평상시 5% 10%였다면 15% 20% 단위로 분할 매수 폭을, 그러면 반드시 무슨 재료든 엮여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다면 최근에 강했던 맥스트, 코세스, 가온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 종목 상단에 놓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코로나 관련 종목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고는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늘지도
아마도 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이미 재탕을 넘어서 세 번째 3탁을 하고 있죠. 재료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나 높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시세 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당장은 좀 관심 종목에서 빼시고 멀리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중간 개별 재료를 엮어서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테마까지 접근을 하기에는 최근 시장 흐름이 썩 좋지 않은 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고 단기 일정이 있고 아니면 최근에 엄청나게 강했구나, 그런 테마 위주로 공략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치 테마도 최근 흐름이 썩 좋지가 않죠. 특히 윤석열 관련 테마는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하락폭도 깊습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는 언제나 시소게임, 한 테마가 올라가면 한 테마는 죽고 또 반대로 이 테마가 올라가면 이 테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는 서로 시소게임이 이어지고요. 자, 윤석열 테마 지지율이 낮아진다면 반사이익 개념으로 홍준표, 최재형 같은 당에 있는 이 홍준표, 최재형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반대로 경쟁자 이재명 테마가 또 움직일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윤석열 관련 테마, 이재명 관련 테마도 마찬가지고 당분간은 이제는 거의 정치 테마가 꽤나 오랜 기간 시세 분출을 했기 때문에 피로감이 꽤나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맥 관련 종목보다는 정책 관련 테마들이 있죠. 아이빅이명, 웹스 이런 정책 관련 테마들이 훨씬 더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 관련 테마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인맥보다는 정책 관련 테마 위주로 공략 포인트를, 코맥스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CCTV 정책 관련 테마입니다.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있었던 CCTV 회의가 취소가 됐었죠. 자, 이런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면 오늘 하락, 이렇게 장중에 10% 넘는 하락을 온전히 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쵸? 텔레그램 방이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방이지만 생각보다 좋은 재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 마감 시간 외에서 나온 오늘 러시아 관련 델타 변이, 스푸트니크 관련 재료들도 오늘 시간 외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폭이 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늘 미선물 지수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아마도 이 영향으로 공포감이 좀 형성이 되고 내일 미시장 자체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간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들은 상한가 두 종목을 포함을 해서 상승률이 높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처럼 텔레그램 팡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장중에 또 장 후 마감 후에 또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는 점, 델타 변이 맞춰 개량한 스푸트니크 V 관련 정보이고요. 이 재료 하나로 또 시간에서 상한가를 보낸 만큼 내일 장 초반은 이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자, 원전 관련 테마도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 테마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뭐가 나올지 모르는 재료를 갖고 있지만 올 한 해는 무조건 봐야 될 재료, 테마 중에 하나가 원전 관련 테마이다. 정치인들의 정책 관련으로 엮일 가능성도 높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수급, 소형 원전, 다양한 재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가 됐고 지금 거래대금 없이 빠지는 이런 구간에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 대금이 많이 터졌던 종목, 그런 종목들을 잘 분류를 해두시고 좋은 구간에서 분할 매수 폭을 큼직큼직하게, 재료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테마는 맞지만 분할 매수 폭은 좀 크게 가져가야지만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좀 높일 수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시고요. 자,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죠. 아마도 디지털 달러, 아마도 올해 하반기 한 9월, 10월쯤에는 이슈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특히 K사인은 좋았던 종목이죠. 상승률이 꽤나 높았고요.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라 백신 여건도 관련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이런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앞에 있는 고점, 돈이 많이 틀어진 구간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면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 폭을 좀 크게 가져가신다면
또 좋은 공략 포인트가 가능해 보이고요. 자, 노지시스도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구간에서 개미들의 손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또 좋은 매수 타점 재료가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언급드린 이 정도 테마는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해두시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이 밖에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카카오 네이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일단은 최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총 1등, 2등이 하락폭이 깊은 반면에 이 카카오 네이버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주가가 꽤나 빠지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쵸?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카카오 네이버는 당분간 국내 지수를 이끌어갈 우리나라 초대형 종목들의 선두주자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카카오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 영상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린 만큼 대형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 네이버를 좀 가장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카카오는 최근에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포인트죠. 그런 공략 포인트 좀 참고를 하신다면 대형주 치고는 또 괜찮은 구간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외에도 언급해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개별 종목, 관심 종목에서도 많이 언급해드리고 있는 만큼 그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구간까지 지수 때문에 밀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잘 추려 놓으시면 분할 매수 폭만 타점만 잘 잡아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크래프톤 강하죠. 카뱅, SK바이오사이언스만큼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런 힘든 시장에서 이제 뒤늦게 좀 힘을 발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양봉. 그만큼 최근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힘을 더욱 잘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 외에도 카카오 게임즈, 한국 BNC 다양한 종목들이 단순히 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조정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치고는 터진 거래대금 치고는 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 내려온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을 비축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서 선택을 하신다면 앞으로 또 괜찮은 수익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수가 떨어진다고 너무 공포감에만 휩싸여 있지 마시고요. 다 이런 좋은 기회에 누구에게는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참고하셔가지고 위기 속에 기회란 말도 있죠.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볼게요. 저도 그런 관점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 기회를 어쩌면 또 내 자본을 좀 늘릴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최근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를 잘 살릴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시다면 그냥 매매를 좀 놓고 손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무작정 주식에 중독이 돼서 매매를 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란 점, 그런 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염두하신다면 어려운 시장 반드시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자주 좋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 예정이니까요. 힘들 내시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